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AI, IoT 분야 센서 데이터 통신을 강의하게 된 신라대학교 윤상석 교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저의 교육 과정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고, 첫 번째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타겟 보드, 두 번째는 타겟 보드 간에 어떤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직렬 통신의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신 방법 간의 특성들을 검토해보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라는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신 바와 같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내용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는 연산부, 통제부, 레지스터부, 그리고 외부의 기억 장치로 포함되어 있는 램 또는 PROM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PC로 생각을 했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표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면은 입력되는 데이터들이 실제 명령 레지스터, 해독기, 그 다음에 타이밍과 사이클 통제를 운용을 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실제 연산 통제 레지스터부가 실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가장 큰 핵심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초소형 연산 장치로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라는 CPU의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반도체 소자다라고 보시면은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 기계 또는 컴퓨터 주변 장치, 통신 장치, 공정 제어를 목적으로 입출력 기능을 가능한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인텔 계열하고 암 계열이 대부분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텔 계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PC, 퍼스널 컴퓨터로 쓰고 있는 고효율의 환경에 위주로 재편이 되어 있고, 이러한 그 성능, 특히는 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연산하는 부분들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그런 큰 부분보다는 좀 소규모에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도 인텔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톰 시리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모바일 저전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OS는 윈도우 리눅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반면에 ARM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애시당초부터 그 인텔 계열에 있는 고성능 위주가 아니라 저비용 또는 저전력 또는 간단한 명령어 셋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인베디드 환경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Cortex A, Cortex R, Cortex M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Highest Performance라고 해서 우리가 단일 칩 소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낼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성능을 내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실제 이제 오퍼레이팅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R이라고 하는 거는 최적의 성능보다는 최고의 스피드를 낼 수 있는 Fast Response라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라든지 공정 제어에서 이러한 콜텍스 R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최고의 성능이라든지 최고의 속도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아주 작은 버전 또는 아주 저전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콜텍스 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베디드 환경, 스마트폰이라든지 단일 SBC 환경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계열들이 ARM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든지 리눅스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타겟 보드의 시스템이 왜 필요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타겟 보드라고 하는 거는 개발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펌웨어들을 포팅, 옮겨 싣는다라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프로세서 보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하드웨어,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아니면 CPU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그게 들어갈 수 있는 펌웨어라는 것들이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주문형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라든지 기업체에 특화되는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반도체 소재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상당히 낮은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구현이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만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용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안정성, 특히 표준화라고 해서 우리가 다양한 인터페이스라든지 센서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호환성을 갖춘다. 그래서 필요한 주변 부품들은 우리가 설계해서 만들고 호환성 테스트를 거친다라는 그런 하드웨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다양한 아주 유사한 형태의 알고리즘이 요 C 언어라는 형태의 구동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타겟보드 또는 산업용 SBC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산업용 SDC는 우리가 익히 한번 들어봤다든지 주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아두이노 또는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에 업보드 아니면은 드래곤보드 아니면 엔비디아 잭슨 나노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라떼 판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텔 계열, 특히 암 계열의 칩 소자들을 가지고서 저전력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저가 버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산업용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타겟 보드들 더 상위 단계가 이제 싱글보드 컴퓨터라는 형태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타겟 보드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타겟 보드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형태는 지능형 센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기계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들의 정보들은 이 클라우드라는 추상적인 데이터 매체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와이파이, 뭐 LTE라든지 5G, 로라 아니면 시그폭스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런 통신 방법들을 다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들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타겟 보드, 특히 이 지능형 센서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죠. 뒤에도 차츰 다루겠지만 온수도부터 해서 다양한 센서들이 이 타겟 보드와 간에 어떤 센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나눌 수 있는지, 또 타겟 보드 간의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능형 센서 시스템의 세 가지, 특히 첫 번째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유무선, 직렬 또는 병렬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고요. 신호 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거기에 외부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센서, 온수도 센서, 압력, 무게, 가속도 센서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타겟 보드 간의 통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타겟 보드 간 통신 방법은 이렇게 하나의 비트씩 0, 1로 조합되어 있는 비트가 총 8개 하나의 패키지로 바이트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죠. 이 바이트의 형태들을 한 패키당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직렬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각각의 비트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씩 별도의 라인업을 시켜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병렬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바이트 또는 두 개의 바이트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헥사 코드 또는 데시말 코드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 방에 보내는 것들을 직렬 통신,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또는 패러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I2C, SPI 기타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시리얼 패러럴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 시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단위 8개의 비트가 구성되어 있는 바이트들을 순차적으로 전송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현이 아주 쉬운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USB 형태들의 전송들도 이런 그 시리얼 통신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패러럴의 경우에는 8개의 비트들을 하나의 채널 위에서 동시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송수신이 가능하다.
대신에 8개를 한 방에 보내다 보니까 구현이 어렵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높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드디스크의 PCI 전송에서도 상당히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풀 듀플렉스라고 해서 송수신 라인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패러럴 같은 경우에는 하프 듀플렉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내주는 쪽하고 받는 쪽에 라인이 하나씩 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일방통행으로 보내주는 것을 풀 듀플렉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고, 하프 듀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에서 서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들에서 하프라고 하는 표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퓨얼 듀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나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상당히 빠른 특징점이 있고, 하프 듀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저속에 있던 포인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두이노라는 두 개의 타겟 보드들을 가지고서 전송을 할 때는, 하나는 TX에서 RX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에 들어가고, 여기서 또 이쪽 데이터로 전송을 할 때는 TX에서 RX를 거쳐가지고 데이터를 전송되는 일방 통행의 개념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전압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라운드는 통일시켜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기기들 간의 아주 저수준 1대1의 데이터 통신 수신을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PC의 컴포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정기적인 규격을 우리가 많이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RS232, RS422, RS485 등과 같은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RS232, 485라고 하는 RS는 Recommended Standard, 추천 규격으로서 데이터 전송의 표준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32, 422, 485.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수치적인 부분들은 뭐냐? 전송의 속도 또는 전송의 길이, 복수의 장비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변수가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 하면은 싱글 엔디드, 디퍼런셜이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고, 넘버 오브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씩 다루는데, 485 같은 경우는 32개의 유닛 레벨을 다룬다라는 부분들이 특징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요 어프로크시메이트 맥시멈 케이블 랭스라고 해서 우리가 전송 가능한 길이들을 보게 되면은 20m에서부터 1200m까지 상당히 길이가 늘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맥시멈 시그널링 레이트라는 BPS의 전송 속도도 20km에서 50Mb까지 증가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RS는 이제 추천하는 규격인데, 232, 422, 485 할 때 전송의 속도, 그 다음에 전송이 얼마만큼 길이 연장이 되느냐, 그 다음에 장비들도 얼마만큼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느냐가 최근에 우리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RS 말고 USB라는 형태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체감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USB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 IBM을 포함한 7개 회사가 공통으로 개발을 해서 윈도우에는 정식적으로 장착이 되어서 직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규격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단일 해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의 해선을 가지느냐 아니면 단일 해선을 가지고 양방향 통신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단일 해선 하나에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송할 수 있느냐라는 통신 규격을 우리가 UART, USART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유니버셜이라는 표현들은 법용이라는 뜻이고요. 에이싱크로너스라는 것은 비동기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싱크로너스라는 동기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receiver and transmitter라는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USRT라고 하는 것은 동기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동기 방식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선 말고도 추가적으로 클럭을 생성할 수 있는 선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통신선에서 별도의 클럭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하강 엣지를 이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강 엣지들을 사용해서 요 비트의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대신에 높은 데이터 트랜스밋 레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UART라는 것은 asynchronous, 비동기적인 방식이 되는 거고, 스타트 비트부터 스탑을 시킬 수 있는 비트까지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비트의 내용들을 규칙을 통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이 통신 펄스, 보드 레이트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약속으로 전송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규칙, 우리가 얘기하는 보드 레이트만 정확하게 맞춰주면은 서로 간에 송수신안 되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장치가 많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두이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300부터 57,600, 특히 25만 도까지 보드 레이트들을 우리가 약속을 해서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우리가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는 규칙만 지켜진다라면은,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그 클럭스를 충분히 카운팅하고 인코딩, 디코딩 할 수 있는 역량만 된다라면은 데이터 전송에는 큰 무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비동기 통신 방식이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 보드 간에 보드 레이트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UART,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비동기적인 방식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왔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ull Deep Bricks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TX-RX 또는 RX-TX 핀을 교차로 사용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을 복수의 일방 통행인 선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고속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뒷 판넬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마우스 키보드의 구전적인 방식도 있고, 아니면 오디오 잭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패러럴 포트, 시리얼 포트, 그 다음 VGA 포트, DVA 포트, 다양한 포트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패러럴 시리얼 포트들을 많이 활용을 하다가 요즘에는 USB 포트라는 형태대로 이제 일방적으로 통일되는 가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이더넷 통신들까지 많이 활용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ART 같은 경우에는 유선에서는 RS232, RS485 등과 같은 통신 방식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무선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통신이라든지 와이파이 모듈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익히 사용되고 있는 USB 같은 경우에는 타입 A는 핀 4개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것들을 타입 A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타입 B의 경우에는 위에 2개, 아래 2개, 총 4개의 구성 요소들 해서 외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PC하고 프린터 포트에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속도라든지 선의 길이들이 좀 더 안정화되고 고속화되고 연산 능력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즈도 미니 타입이나 마이크로 타입까지 점점점 그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아두이노에서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이러한 시리얼 통신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ART 비동기 통신 방식에서는 아두이노, 우리가 타겟 보드라고 했던 아두이노도 있고, 업보드, 라떼 판다, 엔비디아, 잭슨 나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 파이 간의 이 통신의 방법들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두이노가 됐든 라즈베리 파이가 됐든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통신의 방법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RT에 대한 비동기 통신 방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라즈베리 파이가 싱글보드 컴퓨터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USB 장착이 가능한 싱글보드 컴퓨터 또는 퍼스널 컴퓨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센서들을 장착을 해서 센서 정보들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USB 통신선을 따라서 라즈베리 파이
또는 이더넷 통신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계층적인 정보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센서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UART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인 비동기 통신의 방식을 살펴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PC, 뭐 라즈베리 파이도 좋고 퍼스널 컴퓨터도 좋고 싱글보드 컴퓨터, 우리가 얘기하는 눅 PC라는 형태들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USB 통신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전송받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라즈베리 파이가 됐던 아두이노가 됐던 특히 이 아두이노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 아두이노 형태에서 아두이노 간의 데이터들은 또 통신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시리얼 통신들을 수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시리얼 통신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객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은 마이 시리얼, 여러분들의 별칭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AIoT의 분야에서는 센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템퍼러처 센서부터 우리가 다는 컬러 센서까지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이 이러한 아두이노 또는 라즈베리 파이에서의 I/O 포트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입력을 받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서로 간의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외부로는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USB 무선의 형태들에 있어서는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로라, 직비 다양한 형태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여하튼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리얼의 한 방법인 UART, 비동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 센서 데이터들을 쭉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UART, 비동기 통신 방식에 있어서 USB에서 TTL로 우리가 시리얼 케이블을 전송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특히 USB 케이블을 쓰지 않고 이러한 I/O 포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USB 데이터 전송 방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이게 법령적인 사용에 있는 USB와 송수신 또는 전원이 공급 가능한 케이블이 있다 보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라운드, 5V, 그 다음에 RX-TX라는 네 가지 포트들을 가지고서 USB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호환을 할 수 있는 송수신에 필요한 로직들을 구성해 있는 PL2303TA라는 칩이 소장이 돼서 이렇게 실제 통신이 가능하다. 이 형태가 USB 형태들의 내용들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고, 컨피규레이션에서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게 되면은 SPI, 그 다음에 I2C,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 시리얼 콘솔이라고 하는 부분들, 원 와이어, 리모트 GPIO까지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는 특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배워야 될 I2C하고 GPIO에 되어 있는 우리가 형태에서 SPI 통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I2C하고 SPI를 각 두 개씩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타겟보드인 라즈베리 파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통신 방법 중에 하나인 SPI를 우선적으로 좀 먼저 다뤄볼 예정인데요. SPI의 경우에는 Serial Peripheral Interface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장치들하고의 인터페이스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로 다루고 있고요. 근간은 모토로라에서 고안한 통신 방식이다. 그래서 주변 장치와, 예전에는 1대1의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1대 여러 개 복수의 N개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로서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이더넷, 와이파이, 외장 메모리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풀 듀플렉스 방식으로서 인풋하고 아웃풋의 통신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전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클럭 신호를 동기화해서 신호들을 전송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강점이 있어서 특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풀업이라는 저항이 있는데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러한 저항 시스템이나 저항 체계들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PI의 마스터하고 슬레이브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4개의 통신선으로 먼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MISO, MOSI, 그 다음에 SCK, SS 위에 바가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MISO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에 있는 타겟 보드에서 슬레이브라고 하는 타겟 보드로 어떻게 돼요? 마스터는 in, 슬레이브는 out이라서 슬레이브는 out, 마스터는 in. 그래서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데이터를 수신시키는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MOSI는 마스터가 out이 되고 슬레이브가 in이 되는, 마스터에서 데이터를 출력시켜서 슬레이브로 가는 풀 듀플렉스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개 형태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SCK는 우리 타겟 보드 간의 통신을 위해서 동기화를 시켜준다라는 형태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리얼 클럭의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SS 바라고 하는 거는 또 쉽게 생각하면 돼요. SS는 슬레이브 셀렉트를 물리적인 방식,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SS 바라고 하는 거는, 바는 우리가 보수의 형태로 보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선택을 하겠다면은 로우, 선택을 해제하겠다라면 하이의 형태로서 선택의 방식이 역슬래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두이노에서는 UART의 통신 방식, 그 다음에 I2C를 쓰는 통신 방식, SPI를 쓰는 통신 방식이 이렇게 2가지씩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GPIO의 포트에서 I2C를 쓰는 방식, SPI를 쓰는 방식들도 이렇게 지금 I2C는 하나가 좀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각각 2개씩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SPI를 하나씩 선도 3개가 아니라 4개씩 쓰는 방식, 3개씩 쓰는 방식, 그 다음에 복수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디바이스의 선정 및 사용법은 마스터의 이 SS 바라는 핀이 결국에는 우리가 슬레이브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하이냐 노우라고 하는 방식에서 노우를 선택하는 방식, 하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3와이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요거 SS 바라는 부분들은 결선을 안 했어요. 결선을 안 하고 우리가 슬레이브에 있는 요거는 CE라고 하는 것들인데 클럭 이네이블이라는 형태들로 보면 되겠는데, CE라는 것들이 그냥 그라운드에 연결되면 로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로우가 된다라는 형태로서 둘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MISO, MOSI의 시계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통신이 가능하다. 대신에 선 하나를 죽여버림으로 해서 선의 다양한 사이즈나 크기들, 불필요한 선의 개수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 4와이어 결선의 경우에는 SS 바의 형태들을 결선을 시켜놓고 로우로 하면은 선택, 하이어로 하면 선택을 해제하는 아주 단순한 일반적인 형태들로 보시면 되겠죠. 그에 반해서 멀티 슬레이브 와이어의 결선들을 보게 되면은 디멀티플렉스로 총 4개의 슬레이브가 제어가 가능한데, 지금은 우리가 아두이노가 됐던 라즈베리 파이가 됐던 이런 SPI 통신은 총 2개까지, 그리고 물리적인 방식 말고 프로그램적으로는 총 4개의 슬레이브가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점이 있겠죠. 그래서 SS1, SS2라는 걸 가지고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로우,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하이의 방식을 두고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다. SPI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할 때 SPI에 대한 구체적인 통신의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교통법규에서도 차량의 흐름에서 주어지는 교통신호 법규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듯이 데이터도 똑같아요. 규칙이 저어진 규칙들만 준수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손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겠고 고속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토콜로는 송신할 SPI 장치에서 우리가 SS 바 핀을 가지고 로우로 설정하면은 슬레이브가 선정이 된다라는 걸 아까 배웠죠. 그래서 이 슬레이브 장치와 동일한 속도로 우리가 SCK 클럭을 주고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해선의 클럭을 하이, 로우의 형태들로 정확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 클럭 주기마다
MOSI 세선에서 1비트씩 데이터선을 MIS. 그러면 결국에는 마스터를 아웃시켜서 슬레이브로 인이 갈 수 있는, 마스터를 아웃시켜서 슬레이브 인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의 내용들이 1비트씩 데이터를 전송해 주게 되는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클럭을 생성하고 마스터의 아웃, 슬레이브 인풋이 각각 1바이트의 데이터에 맞게끔 우리가 코드에 대한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송수신이 완료되기까지 클럭 신호는 계속 또 송수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송수신이 또 완성되면은 여기 있는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을 통해서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들을 마스터로,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들을 마스터로 전송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우에 있는 상태들을 하이로 바꿔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의미에서 하이가 됨으로 해서 두 데이터의 통신은 종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그 슬레이브를 선택하고 클럭에 맞춰서 내가 MISO 또는 MOSI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보내고 주고받는다는 의미들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SPI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USB 프로토콜이 아니라 이렇게 IO 포트들을 통해서 다른 외부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SBC, 누크 PC, 퍼스널 컴퓨터까지 커넥션을 해서 랜선이나 다른 외부의 확장 포트 없이도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에 구성을 했고, 다른 한 측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그 윈도우 PC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삽입을 해서 여기다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데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가 구성되어 있고 외부의 온습도 센서들이 변하는 내용들을 지금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서 입력받게 되고, 이 입력 방식이 SPI 통신을 통해서 지금 센서 데이터로 출력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SPI 말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가장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I2C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2C라고 하는 것은 Integrated Circu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필립스에서 CPU하고 앞서 이제 얘기 드렸던 주변 칩셋 사이에서 간단한 연결을 수행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된 통신 방법입니다. 1982년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 통신 방법은 고속은 아닙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 고속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고 저렴하게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뭐 말은 저속이라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속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속의 직렬 통신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좋을 거고, 1대1 방식도 아닙니다. 이것도 1대 N의 통신을 수행하면서 여러 번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데, 단 선의 연결을 보시다시피 SCL이라는 빨간 선 하나, 그 다음에 SDA라는 파란 선 하나, 이 두 가지 선을 가지고서 통신을 한다. 상당히 선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장점을 가지겠죠. 그래서 N개의 슬레이브는 앞서 SPI는 하드웨어 주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입력을 해줬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슬레이브를 셀렉트 해줬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주소를 구분한다. 그래서 SPI의 SS바의 슬레이브 형태랑은 차별이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990년대부터 표준화되어서 많은 확장세를 거쳐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든지 센서들을 다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이런 I2C 프로토콜이 아주 잘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타겟 보드에 SCL 또는 SDA랑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VDD라고 하는 부분에 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5V에 연결되어 있는 풀업 장인데, 이 풀업 장은 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I2C에는 마스터 타겟 보드가 있고, 슬레이브의 보드든 센서든 이런 연결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스터는 요 통신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의 데이터들을 전송을 하고 있고, 요 동기화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클럭을 또 전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클럭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슬레이브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마스터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데이터의 아이디를 가지고서 내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SCL이라는 신호를 보고서 마스터에 전송되는 데이터로서 내가 데이터를 수신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가 마스터가 슬레이브랑 연결되어 있고 5V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오픈 드레인, 플로팅 상태라는 거죠. 이게 5V 또는 3.3V 하이냐 아니면 그라운드 로우냐라는 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풀업 저항을 닮으로 인해서 로우 스테이시라는 것들을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좀 다른 전문 용어로서 우리가 오픈 상태에 있는 플로팅 상태에서 로우 또는 하이, 0 또는 1 전원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넣어져 있는 상태냐 아니냐라는 VCC 단자의 연결 상태들을 정의할 때 이 풀업 저항을 쓰신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업 저항을 설치를 하고 SCL, SDA라는 형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 마스터 장치하고 다수의 슬레이브 장치가 이 통신 회선 두 가지 회선들을 공유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라즈베리 파이, 슬레이브는 다른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다양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센서 모듈로서 지원할 수 있는 센서 모듈로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는 장치만 통신 초기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슬레이브는 이 마스터의 장치에 요청이 오면은 너가 작동해라 라면 작동되는 결과값들을 주고받는 형태, 그 다음에 네가 어드레스 상에서 작동을 시키면은 읽기 쓰기에 의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각 슬레이브들은 7비트의 고유한 통신 주소들을 보유하고 있고, SCL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I2C라는 프로토콜은 사전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다양한 어드레스가 지정되어 있어서 보다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2C라고 하는 게 인터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two wired interface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two wired interface라고 하는 것은 SDA, 시리얼 데이터들을 다루는 선 하나, 그 다음에 SCL, 시리얼 클럭을 다루는 선 하나, 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A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리얼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양방향, 선이 하나가 있어서 하프 듀플렉스가 되지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전용 회선이다. 이거는 통신만 주고받는다라는 형태들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프 듀플렉스로서 고속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때문에 하프 듀플렉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회선 대신에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붙지만 이 하나의 회선이 돼서 저속이지만 어떻게 돼요? 장점은 디바이스들을 여러 개 물리는 부분에 있어서 큰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트 모드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 리드 모드는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CL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의 동기화, 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간의 데이터들을 동기화시켜서 움직이고, 그리고 슬레이브의 데이터들을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클럭 펄스를 생성해서 회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보내는 동기화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2C 같은 경우는 스타트 컨디션부터 어드레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7 또는 10비트로 보내고, 리드 라이트를 할 거냐, 그 다음에 8비트의 상위 비트, 그 다음에 8비트 하이 비트, 중간중간에는 각각의 슬레이브에서 받는 에크 신호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스탑 컨디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통신 방법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풀업 저항이라는 게 들어가서 상태가 하이냐 로우냐라는 것을 먼저 초기화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SDA하고 SCL은 항상 무슨 상태가 유지해야 된다? 하이 상태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이 상태에 시작을 하고 또 하이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연결 장치들과 이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SDA라는 신호를 이렇게 로우로 전환을 하게 되고, 여기서
SCL이라는 데이터들을 이제 전송 시작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클럭을 신호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SCL 신호에 맞춰서 이제는 SCL의 신호로 딱딱딱 들어갈 때 슬레이브에 대한 어드레스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write냐라면은 low, read라면 high라는 신호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읽을 거냐 쓸 거냐라는 것들의 명령의 조합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슬레이브에서 이 echo 비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쓴다라는 부분들이니까 마스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슬레이브한테 데이터들을 전송하기 때문에 이 클럭에 맞는 데이터들을 생성을 한 다음에 보내주게 되고,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터한테 나 잘 받았다라는 에코 신호를 보내주고 나면은 둘 다 이게 하이 상태로 해서 스탑으로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기기로, 마스터가 슬레이브 기기로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쓰기의 방식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통신 방법은 8번의 클럭 주기에 8개의 데이터를 8비트 데이터로 출력한다. 그래서 하나의 바이트씩 단위로 출력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슬레이브의 이 에크 신호들을 가지고서 로우면은 정상 신호 받았다. 그리고 1이라면 내 통신이 이상하다 라는 형태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데이터 형태들은 장비 어드레스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명령어가 들어가죠. 리드냐 장비 어드레스, 그 다음에 명령어 리드냐 라이트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상위 비트 하위 비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조금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출력 데이터 형태들이 3단계 4단계의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SPI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특징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우리가 이 마스터라고 하는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우리가 이게는 I2C를 지원하는 센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SCL, SDA, 그 다음에 저전력을 위해서 3.3V를 연결하게 되면은 마스터인 라즈베리 파이는 수신받을 이런 온도 센서의 주소들을 SDA에 전송을 담아서 보내주고, 마스터가 데이터의 입출력 동작 여부를 앞서 리드를 할 거냐 라이트를 할 거냐, 어차피 센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하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슬레이브는 내가 제대로 받았다 안 받았다 라는 에코 신호들을 보내주고, 에코 신호를 받은 다음에 여기 있는 센서 데이터의 온도 값들을 각각의 클럭 비트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데이터를 읽게 되고, 다 보내고 나면은 내가 정확하게 다 보냈다라는 신호들을 이렇게 에코 신호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 보냈기 때문에 하이로 변신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두 클럭이 하이라는 상태가 구성이 되면은 우리가 데이터 전송이 중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I2C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 클럭,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동기화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느냐라는 클럭에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온습도 센서, 여기 리얼타임 클럭이라는 부분들 보면 SDA, SCL이라는 포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온습도 센서에도 SDA, SCL, 그 다음에 그라운드 5V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습도 센서에서도 이런 형태들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HTU21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센서할 수 있는 0도부터 100도씨까지 온도, 그 다음에 정밀도도 3%에서 5%까지의 정밀도를 가지고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일반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가속도 자이로 센서, LCD 디스플레이,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아날로그 컴퓨터, EEPROM, IO 포트 확장까지 I2C는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속도 자이로 센서, 여러분들이 센서에서 센서의 어떤 방향 이동성을 가지는 것들은 가속도 센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제자리에서 포즈가 바뀌는 형태들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합니까? 자이로스코프 센서들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로 본능, 세로 본능이라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롤, 피치, 요의 형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센서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비행기를 갈 때도 비행기 이륙을 할 때 우리가 피치, 양의 피치를 가질 거냐, 음의 피치를 가질 거냐, 선회할 때 우리가 롤링을 할 거냐, 요잉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센서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속도계,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와 관련된 센서들을 한데 뭉쳐놓은 거를 이제 MPO 6050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딱 인터페이스예요. 통신 방식이 뭐냐? I2C 인터페이스다. 지금 여러분 보시던 바와 같이 I2C 인터페이스고, 스타트업에서 100ms, 그 다음에 1초에 각 10개씩 데이터들을 2000 디그리 퍼 세컨, 250 디그리 퍼 세컨, 16G에서 2G까지 우리가 센서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뭐를 통해서 클럭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VCC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SCL의 포트들을 통해서 I2C 프로토콜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다른 ITC 프로토콜을 위해서 이렇게 엑스로리 시리얼 데이터 엑스로리 시리얼 클럭이라는 것까지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또는 재직자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활용될 수 있겠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이로스코프, 온스톱 센서가 I2C 통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타겟 보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타겟 보드에 들어간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속이라고 하지만 이게 조속은 아닌 것 같아요. 통신선이 하나인 거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그 가속도 또는 자이로스코프와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이벤트마다 지금 나와 있는 라즈베리 파이가 원격에 있는 다른 PC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I2C의 가장 큰 특징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온도 센서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온도 데이터 센서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거쳐서 외부에 있는 PC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라는 것들의 가장 큰 특징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도 센서의 체온을 측정할 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UART, SPI, I2C인데, 동기냐 비동기냐, 싱크로너스냐 아니면은 에이싱크로너스냐, 외부의 클럭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은 보드레이트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가느냐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이중이냐 전이중이냐라는 거는, 전이중은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선을 따로 둔다, 고속이다. 반이중이다라는 거는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속도는 약간 저속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슬레이브의 연결 방식이 있고, 이 마스터 슬레이브의 연결 방식은 UART는 1대1인데 이 UART를 보완하기 위해서 SPI, I2C 통신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점들은 슬레이브의 선택 방식이 있는데, 슬레이브를 하드웨어 SS 라인을 통해서 로우 하이로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정을 할 거냐라는 것들이 SPI하고 I2C의 통신의 가장 큰 특징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SPI는 높은 속도로 가능하고,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지원을 한다라는 특징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낮은 속도에서 동작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두 개의 선을 가지고서 다량의 센서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통신 프로토콜이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더 적정한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런 특징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상과 같이 두 개의 중요한 그 통신 프로토콜을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AN 통신이라는 게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보시사에서 먼저 차량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용으로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호스트라는 마스터가 없이 다중의 장치들의 통신들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표준 통신 프로토콜이고, 특히 이 1985년도부터 차량을 넘어서 선박, 우주항공, 지금 의료기기 분야에까지 다양한 안정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래서 CAN 통신, 이더넷, 플렉스레이, LIN, MOST라는 형태들을 많이 개발을 해왔고요. 가장 큰 특징점은 UART는 지금 보시다시피 포인트 투 포인트, 또 여기서 포인트 투 포인트, 이런 포인트 투 포인트별로 하나의 선에 항상 연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들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차량에 들어가는 ECU 간에 선을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연결하면은
혼선이라든지 간섭, 장애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노이즈 현상들을 얻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선에 서로 어드레스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많이 캔 통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 마스터라고 하는 멀티 슬레이브 멀티 마스터, 내가 곧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체이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주체가 아이디 확인만으로서 내가 필요한 메시지를 받거나 주는 형태가 된다라고 해서 고속 또는 원거리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가 낮은 순서가 조금은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들이 핵심이 되겠고, 이런 캔 통신들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칩이 들어가거나 별도로 이렇게 MCP2515라는 전용 모듈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단선을 가지고서 서로 마스터의 기능들을 가지면서 컨트롤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패킷 비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SOF,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라 해서 이 프레임 전체에 대한 시작 신호로서 이 버스의 노드를 동기화시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D는 내가 어떠한 그 마사, 어떠한 타겟에 보낼 수 있느냐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이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 길이를 의미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 데이터들을 실어 놓고, 그 다음에 CRC 프레임에서 송신 오류를 검출해서 보여주는 부분, 마지막으로 수신을 잘했다라고 회신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엔드 오브 프레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캔 통신 프로토콜은 이러한 패킷 사이즈를 가지고서 각각의 마스터끼리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받는다라고 하면은 차량에 있는 모든 센서나 액추에이터의 상태들을 하나로 스캐닝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들은 에릭슨이 제안한 개인 근거리 표준 무선 통신으로서 1996년도부터 그 팬이라고 해서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RS232를 유선을 무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고, 특히 2.4GHz에서 ISM,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까지 이러한 사용 허가를 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와이파이 또는 지급비도 있지만 블루투스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두이노에다가 블루투스 모듈들을 설정을 하면은 여러분들 핸드폰하고도 손쉽게 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듈로서 장착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저전력으로서 블루투스를 미지원하는 부분들까지 많이 주파수를 분할해서 다경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의 신뢰성이 많이 높아졌고요. 지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어폰, 핸드폰 간에도 장애물의 영향을, 옷이나 가방의 영향을 받더라도 서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이나 중미, 나름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 규격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서 블루투스를 통용한 펜이라는 형태들의 다양한 네트워킹 기능들이 최근에 많이 활성화돼서 이런 AR, VR 기능들까지 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가장 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캣이라는 거는 꼭 마지막으로 넣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형태예요. 이더넷 for Control Autom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이더넷 기반의 산업용 통신 방식이다. 데이터 패킷을 이동하는 동안에 내가 프레임의 영역의 데이터들을 쓸 거냐 읽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나 허브에 대한 내용들이 불필요하고 대역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데이터 마스터에서는 데이터 패킷을 전송해 주고 1나노세컨드까지 정확도를 동기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을 보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더넷 필드 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를 할당하게 되는 거고, 마스터라는 것들을 프로그래밍해서 마스터에서 A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 그 다음에 B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 C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 D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어드레스에 맞게끔 주어지게 되면은 각각의 공정별로 주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기화, 실시간성을 보장하면서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이더캣 통신을 통해서 슬레이브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다음 슬레이브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은 하나의 플로우에 맞게끔
모터도 돌릴 수가 있고 I/O를 출력할 수도 있고 센서 값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에서 이러한 이더캣 통신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타겟 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 타겟 보드 간에 어떠한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시리얼 통신, 그 다음에 패러럴 통신, 시리얼 중에서도 USRT, UAR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SPI, 그 다음에 I2C라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프로토콜을 이해만 하고 여러분들이 응용 범위들을 활용해서 실습해 본다면 충분히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형태의 센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